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충돌한 직후부터 중국 온라인에는 1999년 주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폭이 아니라 미군의 의도적인 폭격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시기 유고슬라비아에서 격추된 미군의 F-117 나이트호크 전투기의 잔해들을 중국 대사관 지하실에 보관했기 때문에 폭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이 나토 소속 미 공군 폭격기와 공격받은 사건에 대해서 미국은 폭격은 사고였고 원래 목적은 인근 시설을 폭격할 의도였다고 지난 22년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2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자국의 대사관이 공습으로 파괴됐고 여기에 3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한 참사를 잊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오폭이 아니라 계획된 폭격이었다는 최근 기사들은 중국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1999년 5월 7일 주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은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발사된 5발의 정밀 유도폭탄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날 폭격으로 3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고 20여 명 이상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대사관 폭격은 오폭이 아니고 의도된 폭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당시 계획된 폭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갑자기 등장한 주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폭격 관련 기사들을 보면 대사관이 폭격당한 진짜 이유는 당시 대사관 지하에 미군의 F-117 스텔스 전투기에 잔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코소보 분쟁으로 파견된 F-117 나이트호크는 중국 대사관이 폭격당하기 한 달 전인 1997년 3월 27일 세르비아가 이끄는 유고군이 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A-3에 의해 격추당했습니다. 추락된 F-117의 잔해는 농경지 위로 흩어졌고 나중에는 베오그라드 항공박물관에 전시되는데요. 2011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군의 나바르 참모장은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현지 농부들로부터 F-117의 잔해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부터 록히드에서 개발을 시작한 F-117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로 추락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비행기였습니다. 추락한 F-117의 잔해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스텔스기 개발에 꼭 필요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최근 나온 대사관 폭격 관련 기사들에서는 중국은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F-117 잔해물 공유를 요청했고 협의 끝에 유도 체계와 동체 그리고 내열 엔진 노즐 부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F-117의 추락으로 미군의 스텔스기 관련 고급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의 위성과 첩보 기관들의 감시가 어느 때보다 유고슬라비아에 집중된 환경에서 중국이 F-117의 잔해 부품을 해상이나 항공으로 운반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차선책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 대사관 지하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F-117의 잔해 부품에 내장된 위치 신호기가 작동해서 미군이 F-117의 잔해가 보관된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미군의 중요한 군사기물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B-2 폭격기가 1999년 5월 7일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에 5발의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중국 온라인에 올라온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5발 폭탄 중 1발이 대사관 지하실까지 도달했지만 불발됐고 그 후 10년간 중국은 스텔스 기술과 레이저 유도탄 개발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기사들도 최근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AP통신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에 들어간 기술들은 F-117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대사관 폭격이 의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을 자세히 보면 전문가에 의하면 인터넷 소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등 확실한 증거도 없고
결론을 확실히 내리지도 않고 간접적인 정황을 기반으로 기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대사관 지하실에 보관해서 대사관 직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카더라로 보도하는 게 적합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발생한 일의 정확한 내막을 지금 판단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온라인에 올라오는 의견이나 언론 기사들은 엄격한 감시와 규율, 통제를 받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그 강도가 훨씬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시물이나 내용들은 언제나 쉽게 삭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사관 폭격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중국의 SNS나 포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암묵적인 승인을 받은 기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이런 음모론적인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놔두는 걸까요? 첫째, 중국인들은 대부분 대사관 폭격은 미군이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의식에 간접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인들의 폭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내부적으로 불만을 미국이라는 적으로 돌려서 내부 결속을 노리는 효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중 대사관 폭격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군사기술 수준이 놀랄만하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중국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다가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중국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스토리 라인. 1999년 대사관 폭격 이후 반미 시위 때 중국인들은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중국은 언젠가는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꿈과 같던 목표가 이제는 완성돼 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5월 28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을 과학기술의 리더 국가로, 그리고 과학기술의 자립과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과학기술이라는 건 주로 군사기술로 봐도 무방한데요. 국가 긴장관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의 국제적인 공유와 부품 등의 해외 공급이 단절돼가는 현실에서 중국의 기술 패권을 이룰 수 있는 제품들의 독자 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연설 하루 뒤 중국 CCTV의 7시 뉴스에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의 편대 비행을 자료 화면으로 깔고 시진핑 주석의 과학기술 자립 강화 연설을 보도하면서 J-20 스텔스 전투기를 중국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사관 폭격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중국 대사관 폭파 사건은 오늘날 복잡한 미중 관계하고 중국 내 정치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